행동과 지각의 선후관계는 있지만 행동과 지각은 모두 지각적 예측과 감각 예측 오류 사이의 섬세한 안무에 기반한 베이지 최선의 추측 프로세스를 따른다. 아닐세스는 의식을 기능이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하려는 시도에 반대합니다. 이는 차머스의 용어로 의식에 관한 쉬운 문제에 시선을 뺏기는 것입니다. 즉 의식을 언어로 표현한다던가 하는 것이 도대체 왜 가능한가 라는 질문은 의식의 기능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것이고 이것은 비교적 쉬운 것이다. 물론 이 차머스가 이것도 100년, 200년 걸리는 미션이라고 보기는 했지만 말이죠. 반면에 의식적 경험의 원천을 암암리의 신비한 것, 영적인 것에 돌리고 그 경험이 어떻게 해서 가능한가를 설명하는 것은 의식에 관한 매우 어려운 문제에 속합니다. 이 문제를 회피하는 태도도 옳지는 못합니다. 나는 분명히 빨간색을 보고 고소한 맛을 느끼며 청아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러한 현상적 경험은 분명히 존재하며 그것의 물리적 화학적 프로세스를 과학적으로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 아닐세스의 주장입니다. 특히 아닐세스는 인간의 뇌를 일종의 예측 기계라고 봅니다. 인간은 현재 속해 있는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최상의 정보 처리를 해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뇌는 이 세계의 모든 것들을 그 자체로 경험하지는 못하며 오로지 전달되는 정기적 신호들에 근거한 간접적인 경험을 할 뿐입니다. 세계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간접적 데이터를 토대로 세계를 향한 예측을 잘 생성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최선의 예측을 통해 인간의 경험이 구성됩니다. 다시 말해 우리 인간은 예측으로서 이 세계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예측은 근본적으로 가장 그럴듯한 원인을 추론해내는 귀추의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예컨대 젖은 땅을 보고 간밤에 비가 왔음을 알아차리는 것이죠. 더불어 많은 학자들은 귀추에 베이지 추론이라는 형식적인 틀을 덧붙이기도 합니다. 즉 원리적으로 귀추 추론, 형식적으로는 베이지 추론이 전개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추 혹은 베이지 추론을 통해 인간은 세상의 인과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 그 인과에 맞닿아 살아가는 법을 학습함으로써 험난한 자연세계에서 생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냄새 맡는 모든 지각 경험이 사실은 예측 프로세스의 결과물입니다. 예컨대 나는 내 친구의 아들을 그저 작은 사람으로서만 지각하지는 않습니다. 주관성을 투영하여 내 친구의 미니미 버전으로서 그를 바라보게 됩니다. 뇌는 주어진 정보와 모델을 바탕으로 최선의 예측을 시행하며 그 결과는 현상적으로 경험됩니다. 물론 인간은 외부에서 정보를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감각기관을 통해서 입력되는 정보, 즉 외부에서 안으로 오는 정보보다 기존의 모델을 바탕으로 안에서 바깥으로 쏘는 정보량이 더 많습니다. 내부의 예측 프로세스는 기존 정보를 활용하여 들어오는 감각 정보의 원인에 대한 최선의 추측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지각 경험이 예측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각 데이터를 객관적으로 그 자체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해석된 지각 경험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측이 작동하는 방향은 축소의 방향입니다. 즉 예측은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정보와 안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정보의 불일치를 줄이고자 합니다. 아닐세스가 예측에 대해서 제어된 환각이라고 지칭하는 까닭은 예측 프로세스가 예측 오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가동되어 현실 세계의 원인에 밀접하게 다가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정상적인 사람은 예측 오류를 줄이는 방식으로 그 원인에 최대한 가깝게 닻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극단적인 사전 확률이 지각 경험에 적용되기 때문에 그 결과 현실과 상당히 괴리된 망상적인 환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생명체가 예측 오류를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예측을 한다면 그 생명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 생명체는 무수히 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결코 학습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인간은 예측 오류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원적인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생존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행동이 등장을 합니다. 행동은 지각을 바꾸며 지각은 새로운 행동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존재합니다. 이때 행동을 통해 능동적으로 예측 오류를 최소화하고 입력 정보를 예측과 일치시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칼 프리스턴의 용어로 능동추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닐세스는 이를 자기실현적 지각적 예측 혹은 자기실현 고유수용적 예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통해서 지각적 예측을 실현할 데이터를 찾는 프로세스가 능동추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동적으로 데이터에 대한 예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예측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에 맞는 데이터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예측에 맞는 데이터를 찾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 예측 오류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지각에 대한 예측과 마찬가지로 생성 모델은 어떠한 행동을 했을 때의 감각적 결과를 끊임없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행동을 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유입되며 또 여기서 발생한 예측 오류를 반영하여 생성 모델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인간은 그 모델로서 세상을 지각하고 행동으로 연계하게 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은 더 정밀하게 예측 오류를 수정할 수 있게 함으로써 더 나은 학습을 보장하고 더 나은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인간이 느끼는 공포, 두려움 혹은 만족감, 평온함 등의 정서 또한 예측 프로세스의 결과물입니다. 다만 이번에 예측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내수용 감각이라고 해서 신체 내부에 대한 정보입니다. 물론 정서는 부분적으로 곰을 야생에서 맞닥뜨렸을 때처럼 외부 정보를 인식함으로써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직접적으로 정서를 일으키는 것은 외부 정보를 인식한 그 순간 발생하는 신체 내부 상태에 대한 예측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측은 신체 조절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곰을 맞닥뜨리면 심장이 빨리 뛰고 호흡이 빨라지고 몸은 달달 떨리고 동공이 확장됩니다. 한마디로 공포에 대한 예측은 그에 맞는 신체 조절을 가능하게 합니다. 곰을 발견함으로써 촉발된 내부 정보와 그 내부 정보에 관한 내수용 추론의 결과물로서 우리는 공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때의 신체는 그 상황에 맞는 생리적 조절을 하고 있을 뿐이므로 공포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서에 대한 예측으로부터 비롯하는 경험은 시각, 청각에 대한 예측으로부터 비롯하는 경험과 다른 현상성을 띠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류의 이 경험에 대한 질감을 준다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예측이 다르면 경험도 다르다는 것이 아닐세스의 관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예측 유형에 따라 현상적 경험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즉 사물을 제어하기 위한 예측과 사물을 발견하기 위한 예측이 서로 다른 경험을 선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서에 대한 아닐세스의 설명은 리사 펠드먼 베럿의 주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정서 또한 예측 프로세스의 결과물이다 라는 점만 확인해도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리사 펠드먼 베럿의 내용을 살펴볼 것인데 거기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서에 대한 예측에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면 외부 데이터로부터 촉발되지 않으며 근원적으로 내부를 향하고 있는 그리고 우리를 우리답게 만드는 가장 본질적인 예측 프로세스를 만나게 됩니다. 이 예측 프로세스의 대상은 바깥 세계의 원인이 아니라 몸 내부의 생리적 상태입니다. 유기체의 몸은 생존을 위해 생리적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데 뇌는 직접적으로 그 생리적 상태에 닿을 수 없으므로 역시 내수용 신호를 대상으로 추론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신체 상태를 단지 예측하는 것만으로는 존재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신체 상태를 강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좋은 상태에 대한 강한 예측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즉 내수용 신호에 대한 사전 확률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그 예측에 맞는 실제 생리적 조절을 실현합니다. 이는 예측에 맞춰 몸을 조절하는 일종의 능동 추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강력한 자기실현적 추론으로 인하여 특정 범위 바깥으로 생리적 상태가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적 대상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신체에 대한 안정적이면서 강력한 추론, 곧 내 몸에 살아있음을 강제하는 예측, 생명을 실현하는 예측이 바로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 그저 존재한다는 느낌의 근원입니다. 또한 아닐세스는 이러한 주장을 고차원적 자아에도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실제로 우리의 자아 정체성을 안정적으로 붙들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서 스타니슬라스 드에는 정보의 공유를 통해 의식을 설명하고 자아와 관련된 정보의 공유를 통해 자의식을 설명한 바 있습니다. 비슷한 구도로 아닐세스 또한 외부 정보에 대한 예측을 통해 지각을 설명하고 내수용 정보에 대한 예측을 통해서 정서와 자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감정을 예측으로 설명하는 리사 펠드먼 베럿의 주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